안녕하세요. 이성찬입니다. 지금부터 건설안전기사 필기 시험에 대한 합격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건설안전기사 필기시험 일정에 앞서서 건설안전기사는 2020년도에 12,389명이 응시를 했고, 또 2021년도에 17,526명, 또 2022년도에 26,556명으로 해마다 이렇게 늘어나고 있죠. 그리고 합격률도 2020년도에 필기 1차 시험에 48.3%, 2021년도에 45.9%, 2022년도에 53.3%, 이 3개년을 합한 평균은 49%, 거의 절반 가까이, 그러니까 2명 중 1명꼴로 합격을 하는 거죠. 또 최종 합격률, 실기까지 보게 되면은 2022년도에는 52.2%, 2021년도에 52%, 2022년도에는 무려 70%가 최종 합격, 실기시험에 합격을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건설안전기사는 1차 필기시험뿐 아니라 2차 실기시험에서도 아주 합격률이 높은 그런 자격증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필기시험 1차 시험의 일정은 1회 2월, 2회는 5월, 3회는 7월. 그 해마다 같은 요 시기에 시험을 보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기시험은 그 필기시험의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40에서 50일, 또 어느 경우에는 한 70일 이렇게 지나서 실기시험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필기시험 보고 나서 공부할 수 있는 여유가 충분하다는 거죠. 요즘은 CBT 시험이 출제가 되죠. 그냥 바로 시험이 끝남과 동시에 합격, 불합격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합격자 발표일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이 합격된 사람들은 바로 다음날, 그 다음날부터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훨씬 더 많이 생기게 되는 거죠. 건설안전기사 필기시험은 시행처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되죠. 건설안전기사 시험에 관계되는 관련 학과는 대학과 전문대학의 산업안전공학과, 그 다음에 건설안전공학과, 토목공학, 건축공학 관련 학과가 되겠습니다. 건설안전기사 필기시험 과목은 총 6과목. 6과목이 출제가 되죠. 1과목은 산업안전관리론, 2과목은 산업심리 및 교육, 3과목은 인간공학 및 시스템안전공학, 4과목 건설시공학, 5과목 건설재료학, 6과목 건설안전기술이 됩니다. 건설안전기사의 검정 방법 및 합격 기준. 검정 방법은 필기시험은 객관식 사지 태기형이 되죠. 그러면서 과목당 20문항. 6개 과목이니까 시간은 과목당 30분 되고, 6개 과목이니까 총 120문항이 출제가 되겠습니다. 실기는 복합형으로 출제가 되죠. 복합형, 필답형, 이 주관식으로 이렇게 쓰는 거죠. 그래서 필답형은 1시간 30분 정도가 소요가 시간이 주어지고 60점 만점.
자, 작업형은 약 50분 정도의 시간이 주어지고 40점 만점이 됩니다. 두 개 합하면은 100점이 되는 거죠. 자, 합격 기준은, 자, 필기는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 이상. 이 말은 과락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과목이 다 40점 이상, 40점, 45점, 50점. 한 과목이라도 35점, 30점이 있다고 하면은 다른 과목의 시험을 잘 봐가지고 60점은 넘어가더라도 불합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과목당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이 60점 이상이 합격. 자, 실기는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필답 60, 작업형 40,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자, 실기시험은 과락은 없죠. 필답형에서 그래서 30점 맞고, 작업형에서 30점 맞고 하도 합격이 되는 거죠. 자, 60점 이상이 합격 기준이 되겠습니다. 자, 건설안전기사 응시 자격을 보겠습니다. 산업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동일 및 유사 직무 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은 건설안전기사 응시 자격이 됩니다. 또 기능사 자격을 취득 후 동일 및 유사 직무 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볼 수 있습니다. 동일 및 유사 직무 분야의 다른 종목의 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예를 들어서 건축기사 자격증을 취득했다 하게 되면 건설안전기사 시험 볼 수가 있는 거죠. 관련 학과의 대학 4년제 졸업자 또는 그 졸업 예정자 시험 볼 수 있습니다. 3년제 전문대학 관련 학과 졸업자로서 동일 및 유사 직무 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건설안전기사. 자, 2년제 전문대학 관련 학과 졸업자로서 동일 및 유사 직무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시험 볼 수 있죠. 동일 및 유사 직무 분야의 기사 수준, 기술훈련 과정, 이수자 또는 이수예정자. 동일 및 유사 직무 분야의 산업기사 수준 기술훈련 과정 이수자로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9번째는 동일 및 유사 직무 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이 9번째 내용은 어떤 현재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또 직장에 근무한 적이 있었던 경력자가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건설안전기사 필기 시험 출제 경향을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산업안전관리론 20문제가 출제가 되죠. 어떤 단원이 안전관리 개요에서부터 안전관계법규까지 있죠. 안전보건 관리 개요가 27%. 여기에 있는 내용은 최근 5년간을 분석한 그런 내용이 되겠어요. 안전머리 체제 및 운영 22%. 재조사 및 분석, 재율도 개선하고 하는 재조사 및 분석 20%. 1단원, 2단원, 3단원에서 다 20% 이상 이렇게 되고 있네요. 안전점검 및 검사에서 9%. 보고 및 안전보건 표지에서 11%. 안전관계법규가 12% 이렇게 출제가 됐습니다. 자, 기출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중대재해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거, 중대재해 범위 아주 출제가 잘 되고 있는 내용이죠. 사망자가 1명 발생한
사망자가 한 명 이상 발생한 재해는 중대재해 해당이 되죠. 그러니까 한 명이니까 되죠. 부상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자, 부상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중대재해에 들어가는 거예요. 2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자, 2개월이 아니라 3개월.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가 중대재해죠. 답은 3번이네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중대재해 들어가죠. 자, 이번에는 산업심리 및 교육을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또 20문제가 출제가 되죠. 산업심리 이론에서 31%, 가장 비중이 높았네요. 그 다음에 인간의 특성과 안전에 28%. 또 두 단원을 합하니까 거의 59%, 거의 60% 가까이가 1단원, 2단원이 되겠네요. 안전보건 교육에서 18%, 네, 교육 방법 23%,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산업심리 및 교육의 기출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다음은 무엇에 관한 설명인가? 다른 사람으로부터의 판단이나 행동을 무비판적으로 그냥 받아들이는 것. 비판도 없이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 우리가 암시라고 하죠. 암시. 자, 인간관계 메커니즘, 인간관계가 생기는 기제라고도 하는데, 인간관계 메커니즘에는 모방, 투사, 동일화, 암시, 커뮤니케이션이 있습니다. 암시 있고요. 자, 모방은 그냥 뭐 따라하는 거죠. 남의 행동이나 판단을 표본으로 삼아서 그와 비슷하거나 같게 행동 또는 판단을 취하려는 거. 모방이 됩니다. 자, 투사는 자기 마음속에 억압된 것을 다른 사람의 것으로 생각하는 거. 그것은 남 탓을 하는 거죠. 남 탓. 투사. 자, 동일화는 다른 사람 중에 자기와 비슷한 것을 발견하거나 또 다른 사람의 행동 양식이나 태도를 스스로에 투입시키는 것은 동일화가 됩니다. 자, 암시는 지금 문제에 나와 있는 내용, 다른 사람의 행동이나 판단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암시. 자, 커뮤니케이션은 여러 가지 행동 양식이나 기호를 매개로 어떤 사람이 타인에게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커뮤니케이션이 되죠. 또 인간관계 메커니즘에는 모방, 투사, 동일화, 암시, 커뮤니케이션 외에 일체화가 있고요. 또 공감, 또 인간관계 메커니즘에 들어가죠. 자, 인간공학 및 시스템 안전공학을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안전과 인간공학에서 약 10%, 정보 입력 표시에서 13%, 인체 계층 및 자극 분가에서 23%, 가장 비중이 높았습니다. 작업환경 관리 12%, 시스템 위험 분석 12%, 그 다음에 결함수 분석법 15%, 위험성 평가 9%, 각종 설비 유지 관리 6%, 이렇게 분석이 됐습니다. 자, 기출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태양광이 내리쬐지 않는 옥내의 습구 온도 지수 산출식은 내리쬐지 않는, 자, 태양광이 내리쬐지 않는 옥내 또는 옥의 습구 온도 지수 산출식은 0.7 곱하기 자연 습구 온도 플러스 0.3 곱하기 흑구 온도가 됩니다. 또 태양광이 내리쬐는, 햇빛이 막 내리쬐는
5개의 습구 온도 지수 산출식은 0.7 곱하기 자연 습구 온도 플러스 0.2 곱하기 흑구 온도 플러스 0.1 곱하기 건구 온도가 되죠. 요 식만 물어보는 경우도 있죠. 지금 식만 물어보는 게 이거죠. 요 두 번째 요 식을 물어보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태양광이 내리쬐는 5개의 습구 온도 지수 산출식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도 출제가 되고요. 자, 자연 습구 온도가 20도씨, 흑구 온도가 30도씨 일 때 흑구 온도 지수를 구하라. 그렇게도 나오죠. 그러면 0.6 곱하기 20 플러스 0.3 곱하기 30 해서 나오는 것이 답이 되고 이렇게도 출제가 되죠. 자, 건설 시공학. 이제 여기서부터는 좀 전공, 좀 분야가 좀 되겠어요. 건축과 관계되는 그런 내용. 건설 시공학. 자, 시공 일반이 18%, 토공사 11%, 기초공사 14%, 철근 콘크리트 공사가 31%로 가장 비중이 높았네요. 철근 콘크리트 공사가 건설 시공학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아주 크죠. 철골 공사가 14%, 조적 공사가 11%로 나타났습니다. 자,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바닥판 거푸집의 구조 계산 시 고려해야 하는 연지 가중에 해당하지 않는 것. 연지 가중, 수직 가중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작업 하중, 충격 하중, 고정 하중, 연직 하중.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치갑, 요거는 수평 하중에 해당이 되는 거죠. 바닥판 거푸집의 구조 계산 시 고려해야 하는 연직 하중에 해당되는 것은 여기 있는 작업 하중, 충격 하중, 고정 하중, 또 적재 하중이 있습니다. 자, 건설 재료학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건설 재료 일반이 4%, 목재 14%, 시멘트 및 콘크리트가 25%. 즉 건설 시공학에서도 철근 콘크리트 공사가 출제 비중이 높았듯이 건설 재료학에서도 시멘트 및 콘크리트가 25%로 가장 출제 비중이 높았습니다. 석재 및 점토가 14%, 금속재가 11%, 미장 및 방수 재료가 13%, 합성 수지가 8%, 도료, 접착제 및 유리가 15%로 나타났습니다. 자,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금속의 부식 방지를 위한 관리 대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부식 방지 대책. 부분적으로 녹이 발생하면 즉시 제거할 것. 맞죠? 그래야 자꾸 녹이 번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거잖아요. 큰 변형을 준 것은 가능한 한 풀림하여 사용할 것. 풀림, 열처리, 풀림하여 사용할 것. 맞습니다. 가능한 한 이종 금속을 서로 다른 금속, 이종 금속을 인접 또는 접촉시켜 사용할 것, 인접 또는 접촉시켜 사용하지 않을 것이 맞죠. 인접, 접촉시켜 사용하게 되면 부식이 발생하죠. 표면을 평활하고 깨끗이 하며 가능한 한 건조 상태로 유지할 것. 맞죠. 답은 3번이 됩니다. 자, 건설안전 기술은 건설공사 안전교육가 14%, 건설 공구 및 장비 4%, 양중기 및 해체용 기계 기구의 안전 9%, 건설재해 및 안전대책, 어떤 그 추락재해, 낙하피해재해, 붕괴재해 안전대책 28%, 건설 가시설물 설치 기준이 29%예요. 그래서 건설안전기술에서는 건설재해 및 안전대책과 건설 가시설물 설치 기준이 28%, 29%로 높게 나타납니다.
건설 구조물 공사 안전이 9%, 운반 및 하역 작업이 9%. 이렇게 분석이 됐습니다. 자,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사다리식 통로 등의 구조에 대한 설치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또는 가설 통로 등의 구조에 대한 설치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 가설 통로, 사다리식 통로, 건설안전 기술에서 아주 잘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죠. 발판의 간격은 일정하게 할 것. 맞죠? 발판과 벽과의 사이는 15c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할 것. 맞죠? 또 사다리식 통로의 길이가 10m 이상인 때에는 7m 이내마다 계단첨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5m 이내마다 계단첨을 설치할 것이 옳죠. 그래서 3번이 답이네요. 사다리의 상단은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60cm 이상 올라가도록 할 것. 맞죠? 그렇죠? 자, 이제 건설안전 기사 등 안전 관련 자격을 가진 사람의 안전관리자 선임. 이것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어떤 법적 의무사항이 됩니다. 의무적으로 채용을 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공사 금액이 50억 이상 800억 미만일 때는 1명 이상. 의무적으로 채용. 또 800억 이상 1,500억 미만일 때는 2명 이상. 1,500 이상 2,500 미만은 3명 이상. 2,200억 이상 3,000억 미만은 4명 이상. 3,000억 이상 3,900억 미만은 5명 이상. 3,900억 이상 4,900억 미만은 6명 이상. 4,900억 이상 6,000억 미만은 7명 이상. 6,000억 이상 7,200억 미만은 8명 이상. 공사 금액이 7,200억 이상 8,500억 미만은 9명 이상. 8,500억 이상 1조 미만은 10명 이상. 10명 이상. 공사 금액이 1조 원 이상은 11명 이상. 이렇게 두도록 의무적으로 채용을 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건설안전기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면은 취업이 잘 되는 것이죠. 건설안전기사 자격 취득 후에 안전관리자로서 하는 업무는 건설업 산업 현장 산업재해 예방 계획을 수립하고, 또 건설업 유해 위험 방지 계획서에 관한 사항, 또 건설 현장의 안전 점검에 관한 사항, 또 안전 점검을 또 직접 하기도 하고요. 또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위험성 평가. 또 근로자의 안전 교육에 관한 사항, 안전 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또 안전 교육도 실시하고, 사항, 안전 인증에 관한 사항, 안전 인증, 또 안전 검사에 관한 사항. 뭐 이런 업무를 하게 되죠. 자, 건설 안전기사 자격증 취득 후에 취업을 할 수 있는 분야, 취업을 할 수 있는 분야는 건설업 산업 현장의 안전관리자로서 이렇게 근무를 할 수가 있죠. 또 건설 재해방 전문 지도기관이 전국에 많이 있습니다. 그 건설 재해방 전문 지도기관에 어떤 직원으로 들어가서 어떤 건설 재해방을 전문 지도할 수가 있죠. 여기에도 필수적으로 건설안전기사 자격증이 있어줘야 되는 거죠. 또 안전진단기관, 안전검사기관, 안전교육기관 같은 이 안전관리고 전문기관이 전국적으로 많이 있죠. 여기에 들어가서 근무를 할 수도 있죠. 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시설안전기술공단, 도로공사 등 어떤 정부 추정기관이나 정부 투자기관의 안전관리자로서 근무할 수가 있죠. 또 지방자치단체, 어떤 시청, 도청, 구청 뭐 이런 데서도 근무할 수가
있죠. 자, 이제 필기시험 어떤 합격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 안전기사 과목 학습 순서는 가장 먼저 산업안전관리론을 하고요. 그 과목이 모든 과목과 좀 연결되어 있는 좀 기본적인 학문을 갖다 보시고 그걸 가장 먼저 하는 게 좋겠고요. 산업안전관리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그 건축적으로, 토목적으로 이렇게 전공한 사람은 건설 시공학, 건설 재료학, 건설안전기술, 그 분야를 하고, 그 다음에 산업심리 및 교육, 인간공학 및 시스템안전공학, 이런 순서로 하는 게 좋겠고요. 약간 조금 전공과 약간 좀 거리가 있다. 그러신 분들은 그냥 산업안전관리론, 그 다음에 교재에 있는 그 순서대로 산업심리 및 교육, 두 번째, 세 번째 인간공학 및 시스템안전공학, 건설 시공학, 건설 재료학, 건설안전기술, 그 교재에 있는 그 순서대로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건설안전기사 교재에 있는 핵심 문제가 아주 그 문제가 많고 또 문제가 해설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 문제를 집중적으로 학습을 해야 되겠죠. 최소한 2번에서 3번 정도 봐준다.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기출문제. 또 교재에 수록되어 있는 기출문제를 반복적으로 학습하는 거. 최소한 3번 이상. 3번 이상. 자, 공부를 하실 때 이렇게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주 그 암기가 딱 됐거나 좀 쉽다. 그런 것은 X 표시를 딱 하고. 요거는 약간 좀 이해가 좀 안 되고 한 2번 정도는 봐야 되겠다. 그 정도 보면 알아듣겠다. 삼각형 표시를 하고. 이거 상당히 좀 난해하고 좀 외워지지 않고 좀 내가 좀 어렵게 느껴진다. 거기에다가는 문제에다가 동그라미를 쳐서 요거를 갖다 3번 보고 또 삼각형은 2번 보고 또 이거 한 번으로 된다. 이 문제는 더 이상 보지 않고 이렇게 어떻게 3단법으로 공부하는 것도 그 좋은 방법이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반복학습. 최근 3년간 교재 3년간이 실려져 있죠. 또 어떤 그 1년간 그거는 또 이렇게 제공되는 그런 또 기출문제가 있죠. 자, 필기시험, 1차 시험과 실기시험의 어떤 연관성. 자, 필기시험에 잘 나오는 분야가 또 실기 2차 시험에서도 잘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의 연관성은 거의 한 60% 이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필기시험에서 잘 나오는 것이 곧 실기시험에서도 잘 나온다. 60% 이상은 거의 연관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5번째는 절대평가 자격증 시험의 특성을 활용해라. 자, 이 말은 무슨 말인고 하니, 자, 우리 자격증 시험이 90점, 100점으로 합격하는 거 아니잖아요. 60점만 넘어가게 되면은 합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그냥 막 80점, 90점 맞았는데 합격하겠다. 이런 것보다 어떤 거 6개 과목 중에서 과락은 없게 해야 되겠다. 40점 미만은 과락이잖아요. 과락을 없게 하고 자신이 강점 있는 과목에서는 점수 과목을 한 80점 높게 잡고 또 약간 좀 어렵다, 좀 난해하다. 자, 그런 과목은 60점
뭐 경우에 따라서는 50점. 이런 식으로 해서 60점 이상만 맞게 되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특성을 좀 잘 활용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강점 있는 과목과 또 약점 있는 과목을 잘 선택을 해서 자, 약점 있는 과목은 더 집중 학습, 그다음에 좀 강점 있는 과목은 약간 좀 덜 학습을 하는, 그렇게 해서 점수 비분을 잘, 어떤 목표를 잘 수립해서 60점 이상만 맞게 되면은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시험일이 임박했을 때 효과적 학습 방법. 시험일이 거의 다가왔어요. 자, 그럴 경우에는 자, 기출문제를 갖다가 한번 쫙 봐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그동안 공부하면서 오답 노트 같은 경우에 막 메모해 놓은 그런 내용 잘 봐주고 그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자, 최근 기출문제를 또 한번 보는 거죠. 기출문제에서 나오는 거 비중이 한 70% 이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70% 이상은 거의 기출문제에서 나온다. 그러니까 기출문제 비중이 아주 큰 거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자격증 취득에 대한 어떤 열망, 절실함. 건설안전기사 자격증 나한테 꼭 필요하다. 더군다나 중대재해처벌법이 2022년 1월 27일부터 지금 시행되고 있죠. 그래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 건설안전기사 자격증이 아주 더 각광을 받고 있죠. 내가 이 자격증 꼭 필요하다. 이 자격증을 따야 되겠다. 어떤 자격증에 대한 절실함, 간절함이 또 강력한 추진 동력이 되는 거죠. 나는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 한 번에. 그러니까 한 번에 필기시험, 한 번에 실기시험 통과 가능하다. 이러한 긍정적인 생각과 또 열정을 바탕으로 절실함이 있게 되면은 반드시 건설안전기사 자격증을 취득하리라 확신을 합니다. 여기까지 특강을 하겠습니다.